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그중 하나일 수도 있겠어요. 정령 치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저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식물 정령 치유, 엘리엇 카원 지음, 옴기니 배민경,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입니다. 나는 호세 베니테스 산체스라는 위촐 원주민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다. 호세는 그 문화권 내에서 비저너리 아티스트, 그러니까 내적 시야로 본 비전이나 영적 체험, 신성한 상징 등을 표현하는 예술가를 말합니다. 비저너리 아티스트로 유명했고 위촐족들에게는 샤먼으로 알려져 있었다. 호세는 멕시코 태빅 근처의 한 마을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고 일을 하지 않는 때에는 휴양도시인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서 살았다. 나는 그를 만나러 바로 그곳으로 가고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허름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그의 집을 향해 가면서 나는 재작년 호세를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렸다. 그는 원주민들의 평균 수입에 비해 큰 돈을 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그가 가진 게 달랑 선풍기 한 대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몇 시간 후에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했기 때문에 나와 긴 시간 함께하지는 못했다. 호세는 버스 요금을 낼 돈조차 없다고 말하며 호쾌하게 웃었다. 또 누더기 같은 자신의 바지를 내려다보며 대통령을 만날 때 입을 바지 한 벌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토록 성공한 사람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내가 의문스러워하는 것을 느꼈는지 그는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렸을 때 나는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존경했다네. 그분은 강력한 샤먼이셨어. 내가 어느 정도 머리가 컸다고 생각하셨는지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네. 호세야,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힘에는 두 가지가 있단다. 하나는 네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하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힘이지. 너는 첫 번째 힘을 얻기 위한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두 번째 힘을 얻기 위한 길을 걸을 수도 있단다. 하지만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두 번째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야. 할아버지는 매우 현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나는 할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지금까지도 두 번째 길을 걷고 있네. 신들이 내게 무언가를 주시면 나는 그것을 그 즉시 사람들을 위해 쓰지. 호세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그가 뿜어내는 충만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분명 삶 속에서 경험으로 체득한 그것을 손자에게 말해주었으리라. 나는 여행 가방을 뒤져 바지 한 벌을 꺼낸 뒤 그것을 버스비와 함께 전했다. 호세는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당연한 흐름이라는 듯이 내 선물을 받았다. 조금 뒤 그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고 나는 행복의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 우리의 첫 만남을 회상하다 고개를 들어보니 호세가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다부진 체형의 잘생긴 중년 남성인 호세는 긴 바지와 반소매 셔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었다. 강렬한 색상의 위촐족 숄더백만이 그의 출신을 나타내주고 있었다. 그는 나를 집으로 초대했고 우리는 작업 중인 그림 두 점이 놓여있는 테이블에 앉았다. 우리는 며칠 뒤 그가 이끌게 될 순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이 아장걸음으로 방 안을 드나들었고 10대 소녀 하나는 창문턱에 턱을 괴고 서서 우리의 대화를 유심히 듣고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내가 그를 찾아온 이유를 말했다.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 편하게 말해보시게. 혹시 돈 호세 리오스라는 위대한 샤먼 노인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를
마츠와라고 부르던데요. 마츠와? 맞아. 내 친척 어른이셨지. 몇 년 전에 처음 그분을 배웠는데 그분이 저를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3년 전쯤 암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저희 아버지가 샤먼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 다시 마츠와를 만나러 갔습니다. 당시 그분은 라스 블랑카스에 살고 계셨고요. 호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마츠와도 저희 아버지만큼이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매우 쇠약해져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더군요. 고통에 신음하며 다리가 아파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뙤약볕 아래 누워 계셨는데도 추위에 덜덜 떨고 계시길래 제가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호세는 그 순간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때 제가 마츠와를 도와드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떨리던 몸이 바로 진정되면서 그분이 제게 담요를 치워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다리 통증도 사라지긴 했지만 앉아 계시기에는 힘이 너무 약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에게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마츠와의 조카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기차의 치인으로 걷지를 못하신다며 저를 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 소녀는 가는 길에 깃털을 이용한 위촐 치유법을 믿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네 삼촌이 깃털로 나를 많이 도와주셨단다. 나도 위촐 치유법에 대해 배우고 싶고 말이야. 그러자 소녀는 마을에 깃털 치유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5년 동안 매년 인근 봉우리를 순례하며 치유 기술을 배운 사람이라면서요. 그 봉우리를 엘피카초라고 부르지. 호세가 말했다. 아, 이미 알고 계시는군요. 내가 말했다. 그럼 아무튼 저는 그 후 미국으로 돌아가 꿈에서 엘피카초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가 꿈에서 본 것에 대해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받는가? 호세가 물었다. 산의 맨 꼭대기에 나무 두 그루가 자라는 평평한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키가 작은 위촐족 남자 한 명이 있었고요. 둥근 얼굴에 뺨도 통통하고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작은 사슴 한 마리와 같이 다니는데 사슴이 춤을 추고 온갖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다 하더군요. 그 둘이 저에게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장소에 대한 꿈을 여러 번 꿨습니다. 멀리서 사는 사람들이 저에게 치유를 부탁한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사슴과 그 남성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때마다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자네가 말한 그대로네. 호세가 말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물었다. 자네가 본 나무는 그 봉우리에 있는 바람나무야. 거기 키 작은 남자 한 명이 사는데 그는 바람나무의 마법 그 자체네. 그곳에 가면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듯 그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어. 하지만 자네는 위초로를 이해하지 못하니 스페인어로 얘기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네. 나도 그 키 작은 위촐족 남성을 알고 있네. 내가 신들을 만나러 순례길을 걸을 때 그가 있는 장소를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그에게 지나가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하곤 해. 다른 곳으로 가는 중이라고 설명하면 그냥 지나가게 해주지. 자네 말대로 그는 키가 매우 작고 볼이 통통하며 입술이 두꺼워. 사실 그는 나이가 아주 많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젊어 보이기도 해. 그리고 엘피카초에는 실제로 사슴이 살고 있네. 가끔은 사슴 뿔이 그 남자의 머리에 나타나기도 하고 말이야. 자네가 꿈에서 봤듯이 이 모든 것이 다 바람나무의 마법인 게야. 바람나무는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음악도 가르쳐주네. 우리 부족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가 한 명 있는데 그를 가르친 것도 바람나무였어. 내가 말했다.
바람나무가 정상에서 자란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 건 한 그루가 아니고 두 그루였습니다. 둘 다 바람나무야. 호세가 대답했다. 하나는 사슴의 왼쪽 뿔을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 뿔을 상징하지. 많은 사람들이 엘 피카초의 바람나무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네. 자네도 꿈을 꾸었으니 거기에 직접 가보는 것이 좋을 걸세. 꿈에서 본 키 작은 남자가 그곳에 살고 있어. 믿음을 가지고 엘 피카초로 가서 배움을 달라고 요청하면 그가 당신 앞에 직접 나타날 것이네. 하지만 그 전에 엘 피카초의 마법에 관해 잘 아는 사람, 즉 이미 바람나무에 제사를 지내본 사람과 먼저 얘기를 나눠야 할 걸세. 나도 다른 제사나 다른 순례로 바빠서 그 지역에는 거의 가지 않거든. 다행히 우리 마을에 그 산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네. 이름이 과달루페 곤살레스 리오스인데 호세 리오스와도 친척 관계야. 뭔가를 물어보면 자기가 아는 건 다 얘기해 줄 만큼 좋은 사람이지. 마침 내일 우리 마을로 돌아갈 참인데 그를 만나게 되면 자네 이야기를 미리 해두겠네. 우리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면 축제를 함께 하지 않겠나? 그때라면 우리 셋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24일까지는 돌아와야 하거든.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아마 목요일일 거야. 금요일이에요. 창문 밖의 소녀가 처음으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정말 아쉽네요. 내가 말했다. 그때는 제가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구만. 언젠가 다시 멕시코에 오게 되면 우리 집에 들러서 마을로 함께 가자고. 어쩌면 바람나무 꿈을 꾼 또 다른 사내 하나를 같이 데려갈 수도 있고. 그는 독일인이야. 프랑스인이에요. 소녀가 말했다. 학창시절 낮 동안 풀지 못해서 쩔쩔맸던 수학 등식에 대한 해답이 떠오르면서 한밤중에 잠에서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잠을 통해 대수 문제를 풀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런 꿈을 꾸지 않게 됐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꿈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의 나는 사람들에게 예지몽을 꾼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75% 정도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다고 대답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 몸이 잠들어 있는 침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일이 벌어지는 꿈을 꾼다. 꿈속에서는 먼 곳으로 쉽게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미래를 알 수도 있다. 또 어떤 때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알을 얻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놀라운 꿈의 능력은 우리 사회에서 잠든 채로 머물러 있다. 하지만 위촐족과 아마존의 마체스족은 꿈속에서의 배움을 진정한 배움으로 여긴다. 실제로 우리 문화를 제외한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는 꿈속 배움을 진정한 배움으로 존중한다. 반면 우리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갈고 닦아온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학습 방법을 숭배한다. 인류 역사상의 수많은 샤먼들이 또 다른 배움의 방편을 오랜 시간 갈고 닦아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말이다. 이 꿈의 방편은 이성적이지도 분석적이지도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다. 이 방편의 핵심은 배우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꿈의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꿈의 상태로 들어가는 방법은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 일부 샤먼들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꾸는 법을 배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각 식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꿈의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 단조로운 북소리를 듣는 사람도 많다. 몇 년 전 엘 피카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곳에 거한다는 정령들로부터 배움을 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의 양육과 임종을 앞둔 아버지를 모시는 일에다 침술 치료까지 바쁘게 병행하느라
봉우리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꿈속에서 그곳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신성한 장소에 접근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워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등을 대고 누워 긴장을 풀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거기 있는 유익한 정령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도를 명확히 세웠다. 크고 반복적인 북소리를 듣고 있자 점점 의식 상태가 달라졌고 이내 꿈 안내자들이 나타나 나를 산 정상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곳에서 나는 앞서 말한 꿈의 경험들을 겪게 되었고 몇 해가 지난 다음에야 호세 베니테스 산체스를 만나 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던 것이다. 호세와의 대화는 내 꿈이 고대의 전통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위촐족 샤먼으로서 내가 사람들의 치유를 도와줄 나무 정령을 만났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반면 미국의 백인 중산층 출신인 나는 수년 동안 다 내가 지어낸 거 아닐까? 라는 의문에 시달렸었다. 꿈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서양인들은 모두 괴물과도 같은 이 의문을 마주하게 된다. 이 괴물을 제압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꿈을 시험해보고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다. 만약 바람나무의 마법이 실제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닌지 상관이 있을까? 몇 년 전 나는 학생들에게 버드나무의 메디슨에 대한 꿈을 꾸도록 안내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둥글게 둘러앉아 각자 꿨던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직업이 의사인 한 남자가 자신의 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했다. 그는 버드나무의 정령이 계속해서 저에게 고개를 들어, 언제나 고개를 들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한 달 후 나는 그 의사를 다시 만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버드나무의 메디슨이 딱 맞을 것 같은 환자가 있어서 그 메디슨을 지금까지 총 3번 전해준 상태예요. 첫 번째 치유 후 다시 찾아온 그녀는 그 놀라운 메디슨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면서 진료실 창턱에 있던 버드나무 화분으로 계속 시선을 돌리더군요. 이때 그녀가 한 말은 참 기묘하면서도 놀라웠어요. 저 식물 정말 아름답네요. 저도 저 식물이 되고 싶어요. 저는 치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봤고 그녀는 여러 가지 신체적 불편들이 개선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았던 점이 있어요. 전에는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더라고요. 마음 상태도 엄청 부정적이었어요. 비유하자면 항상 바닥만 내려다보면서 사느라 시야에 온통 흙밖에 안 보이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곳을 나선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 언제나 고개를 들어. 요즘에는 생애 처음으로 제 주변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창턱에 놓인 식물이 버드나무이며 그녀가 전해받은 것 역시 버드나무의 메디슨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또 제가 꾼 버드나무 꿈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저 역시 고개를 들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지요. 그녀는 너무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치료 때 그녀는 버드나무의 정령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시를 써서 가져왔어요. 수업에서의 이러한 경험, 그리고 의사와 환자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버드나무 정령 같은 것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 그렇다면 그것의 실체는 뭘까?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걸까? 분명 그 젊은 의사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다. 버드나무의 정령과 우울증에 빠진 환자에 대한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게 다 지어낸 이야기라는 결론을 내리고
식물 정령 치유를 그만두었다.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식물의 정령들이 나를 계속 가르쳐 주는 것 같다. 원래 나는 호세 베니테스 산체스에게 가서 신성한 산, 춤추는 사슴 같은 것들과 관련된 완전히 다른 류의 치유를 공부하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은 바람나무의 마법과 이어져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식물들로부터 치유를 배우고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런 현상들을 보고 정령 치유사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령 치유사가 쓰고 있는 식물들을 구해서 수십 년간 조사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똑같은 식물을 약으로 쓰더라도 식물 정령의 도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직 제게는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식물들과 교감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나로 이어져서 식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꿈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 육체가 가보지 못한 곳도 가볼 수 있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상상이든 환상이든 어쨌든 우리 의식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 저는 그 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물 정령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